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 3회 통영. 이제 몇 번 남았어요?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다 끝나가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뭐 있죠? 마지막. 무료로다가 제공되는 4시간짜리. 그냥 가장 첫 번째 날 가능성이 높은 거. 핵심 중에 핵심. 그것만 마지막 정리하는 거. 마지막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 다음 주죠? 다 다음 주 금요일 날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곧 여러분들이 좀 들을 수 있으면 들으세요. 마지막 정리니까 첫 번째 날만한 것만 중요한 거 핵심 중에 핵심만 탁탁탁탁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내일은 이론 강의 있죠. 그래서 아침 아마 한 몇 시부터죠? 9시 반부터죠? 그래서 6시 반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딱 끝날 건데 그것도 첫 번째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데만 뽑아놓은 거야. 그래서 출제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또 뽑아놨으니까 그것도 진도가 좀 빠르게 지는데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어차피 하루 만에 다 끝내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것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일단 표시해 두세요. 그럼 넘어가야 돼. 그것도 찾고서 또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다음 거 넘어가면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건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다 모르는 건 표시해 놓고 그러고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거기만 찾아가지고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 그래서 아는 건 그냥 맞아 이거 있었어 아는 거 넘어가요. 모르는 것만 표시해가지고 그것만 마지막 한 번 더 보자. 왜? 내일 보는 건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마지막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4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국토의 개미 용어에 관한 법령에서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할 건 1번 문제다. 이 박스 문제를 왜 나눴느냐? 다음 중 옳은 걸 고려해서 틀린 게 몇 개냐고 했어. 틀린 게 몇 개냐고 물었어요. 옳은 게 몇 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한다? 자기도 모르게 옳은 거 찾아놓고 옳은 개 쑤셔가지고 몇 개 이렇게 정답을 찾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라. 항상 박스 문제를 풀 때는 박스 문제 풀고 나서 뭐부터 해야 돼? 위에 문제가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지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지. 그냥 박스 문제 풀고 나서 무조건 옳은 것만 그냥 정답 이렇게 찾으면 안 돼. 박스 문제 풀고 나서는 위에 주어진 문제가 이게 뭘 고르라고 했는지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지 틀린 걸 고르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죠. 자, 기업, 도로, 공원, 철도, 소도 머리자 맞춰서 뭐가 나오죠? 도공철수 이 밖에 그 밖에 일정한 공공용 시설은 뭐에 속한다? 광역설이 하나 이건 공공설이라고 했었죠. 광역설은 뭐죠? 항상 광역설이 되려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다 또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걸 뭐라 부른다? 광역설이라고. 이렇게 도공철수 이건 무슨 설이다? 공공설이다. 자, 공공설의 핵심 뭐였었죠? 공공설은 설치한 자가 갖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자에게 무상시된다. 관리자에게 무상시소. 이게 공공설의 특성.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자, 잘 나갔는데 성장관리계획이 된 것 여러분들 요약집 12페이지 맨 밑에 몇 번? 8번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수립하는 계획 그랬는데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구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계획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돼. 도시군 관리구 수립하는 계획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지구 단위 계획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 두 가지 계획만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를 하지. 나머지들은 도시군 관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군 수립하는 계획은 딱 두 가지. 지구 단위 계획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래서 니은은 도시군 관리이다라는 거기가 틀렸다. 그냥 계획이다라고 했어야 돼. 디귿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야. 그건 맞죠? 리얼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뭐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말한다 그랬지만 택지개발 사업이 왜 들어가냐? 그건 틀렸다. 미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맞죠? 개발료나요. 뭐 만든다?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7가지를 나열하시오. 도공녹합수합회.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이용 저전시설, 도공, 녹학, 수합회라는 7가지 시설. 자, 그런 것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다. 예, 그건 맞는 문장이죠. 따라서 맞는 건 몇 번? 몇 번? 맞는 건 첫째, 기역은 틀렸죠? 그 틀렸고, 니은도 틀렸고, 그럼 디귿 맞고 몇 번 맞아? 미음 맞지. 그 디귿, 미음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잠시 몇 개인가? 정답은 3번 하면 돼야 안 돼? 2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옳은 걸 죽으라고 골라놓고 다 풀어놓고 2개가 옳은 거야. 정답 3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걸 골라라 했으니까 틀린 건 몇 가다? 예, 5가지 중에 2개가 옳은 거니까 틀린 건 몇 개야? 3개죠. 정답 몇 번? 4번이지 3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풀어놓고 이런 문제를 잘못해서 실수하는 경우 꼭 조심하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42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아닌 거. 우리 도시군관을 수립하는 건 몇 가지 썼죠? 5가지. 머리 좀 맞다서 용기, 도, 정지. 그걸 하는 게 아닌 걸 고라 이거야. 첫째, 일반 상업적인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난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용도구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용도구역이 아니니까 도시군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 그럼 2번은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지원을 지정한다. 이건 무슨 말이죠? 계획관리지역이란 용도적 위에다가 뭐 지정한 거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지정한 겁니다. 그 용도지구에 용도지구 지정이니까 용도지구 지정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 그건 맞죠. 세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뭔다? 해제한다. 뭘 해제한다는 얘기야?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대. 그럼 개발제한구역은 뭐죠? 용도구역. 그럼 용도구역에 뭐죠? 해제란 뜻이잖아. 용도구역 해제는 뭐야? 용도구역은 변경이야. 해제라는 건 뭐와 동일하다? 변경의 일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변경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해제가 포함된다. 이렇게 정하면 되죠. 따라서 이것도 용도구역의 변경이라는 개념으로 보니까 이것도 도시관리계획. 4번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자, 주거지역이란 용도적 위에다가 뭐 한답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답니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뭔지 이게 이제 문제되죠. 도시군관리 하는 거 맞아? 아니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슨 사업의 일종이다? 정비사업의 일종이다. 예,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건 무슨 사업에 게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내지 않고 정비사업의 일종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이건 딱 보면서 이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를 한다. 이거야. 4번이 아주 조심할 내용입니다. 5번은 자연녹지적을 준주거리로 변경한다. 한마디로 용도지역 변경이잖아.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 변경 도시군걸로 하는 거니까 5번도 맞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43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기억.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경우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예, 국장이 직접 위반하는 거 원래 책에 보면 3가지 나오죠. 그중에 첫 번째 중요한 거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는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국장이 자기가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21페이지 맨 밑에 나와. 우리 요약집 21페이지 맨 밑에 보시라. 두 번째,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한마디로 무슨 제한을 하죠? 이걸 건축 제한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한마디로 그걸 밑줄 쳐놓고 뭐라 부른다? 건축 제한. 그럼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뭐하는데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건 맞죠. 이것은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위치한다? 도심지에 위치한다. 그럼 여기서 도심지란 어딜 말한다? 상업지역과 또는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뭐라 부른다? 도심지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도심지가 어딘지도 기억해야 돼요. 상업지역 또는 상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인데 여기다가 뭔다? 위치할 때 거기서 도시구 관리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책 23페이지에 나와요. 2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속에 보면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에 위치한다? 도심지에 위치할 때 그때는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 전부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대요. 작년에는 이게 시험문제 32회 때 났다고 나와있죠? 뭐라고 났는지 아십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상업지역에 위치할 때는 제 취약점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내버렸어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제 취약점 분석은 뭐의 일종이죠? 기초조사 일종이잖아. 기초조사에서 세 가지 있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점 분석. 그 세 가지 기초조사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어디에서는 상업지역은 도심지역 위치하는 거구나. 두 번째, 재해 취약점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기초조사 중에 재해 취약점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구나. 그렇게 한 바퀴 더 돌려서 시험 문제를 낸 게 바로 작년 시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뭐라고 썼어도 그냥 도심지에 위치한다. 이것만 해보면 안 되고 그 도심지가 어딘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야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자, 따라서 기억리어는 맞고 디귿은 해당 지구단 몇 번? 리을 1번. 시 도지사가 개발지원 그러니까 디귿은 왜 틀렸죠? 기초를 반드시 거치는 게 아니야.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죠. 이걸 시도사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려면 국장과 뭐 해야 되죠? 이거 국장과 승인 받습니까? 국장과 협의만 하면 됩니까? 협의 몇 페이지? 24페이지 중간 박스 속에 네 가지 딱 앉아있어. 그 중에 몇 번째 거? 바로 가나다 다번이잖아. 가나다 중에 다번. 그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났다 그랬어요. 왜? 만들어지지 3년밖에 안 돼. 법에 새로 신설돼서 들어간 게 3년밖에 안 돼요. 따라서 최근에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 왔으니까 꼭 기억하시라. 다시 한번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때 위에 있는 대빵 국장과 뭐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결정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일단 네 가지만 쪼르륵 있는데 그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국장과 뭐 된다? 협의해야 된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건 옳은 걸 고르라 했을까? 기억하고 니은. 정답은 5번. 자, 44번.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자,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는 28페이지에 있어요. 28페이지. 2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뭐된 거로 본다?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그래야 되지. 지정된 거로 본다면 틀린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랬죠. 어떻게 써야 돼?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랬어야 돼요. 뒤에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말이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지. 그냥 어항구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하고 그러다 틀려요.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하고 그런다 라고 했어야 되죠. 3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슨 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세 군데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만 도시적으로 보지. 농공단지나 또는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그래서 이건 준산업단지는 안 들어가요. 딱 두 가지가 빠져. 준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거기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보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세 가지만 보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자, 3번 틀렸고 4번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적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원래는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적은 도시적으로 보죠? 근데 안 보는 게 뭐보다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 부지는 제외.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4번이 맞는 정답이죠. 5번은 개발사업의 완료로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건 무슨 말이죠? 자, 좀 전에 우리가 여기다가 뭘 지정했죠? 택지개발지구라는 걸 지정했어요. 뭘 지정했다? 택지개발지구라는 걸 여기다 지정고시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용도적이 무슨 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이 계획관리지역 위에다가 뭘 지정했어? 택지개발지구를 이렇게 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더 이상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으로 바뀐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공시된 것으로 본다. 항어산 택전 그렇게 했었잖아. 항어산 택전 5군데 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역으로 본다. 맞죠?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적이 됐어. 근데 여기서 사업이 완료됐어? 시행되지 못했어?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그 구역 지정이 뭐 됐죠? 해제됐습니다. 이 구역 지정이 택지개발지 해제됐습니다. 해제되면 도시적으로 계속 그대로 갈까? 종래 용도적으로 환원돼야 될까요? 예, 개발 안 됐잖아. 그럼 해제돼 버리는 순간, 없어지는 순간 다시 뭐로 들어간다? 종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건 종전 용도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택지개발적으로 다시 환원되는 걸로 본다. 이 말이죠. 핵심이 저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개발 사업의 완료로 구역 등이 해제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구역이 해제도 그럼 도시적으로 가는 거야. 일가 안 가, 그죠?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뭐래 때? 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예, 그때만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됐을 때만 종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된 걸로 본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따라서 44번은 뭐만 옳았다? 4번만 정답. 자, 45번. 시행령상 용도지역 및 특정 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게. 몇 페이지? 29, 30, 31페이지까지 3페이지에 걸쳐서 하나 정리하자. 뭐죠? 우리가 애운 건 뭐만 했었죠? 검태율의 최대한도, 그 다음에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 두 가지를 정리했었죠? 그래놓고 검태율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얼마입니까? 시행령상 해놓고 얼마?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4, 2, 2 뒤져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예. 외대 올해 시험 문제 출제가능성 높아요. 작년에는 용적률이 났어. 올해는 검표날 차례가 됐으니까 외워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최근에 시험 문제 뭐가 났었느냐? 특정 지역에서의 검표를 따로 정한다. 특정 지역에서의 검표를 따로 규정하는 게 있었죠. 요거는 머리점만 들어서 어떻게 한다? 취, 개수, 자, 농산 해놓고 6, 4, 4, 6, 7, 8 이랬어요. 다만 요 개발지역이고 요 4가 사실은 둘로 갈아져. 3, 4인데 3은 자연녹지지역만. 자연녹지역은 30%. 나머지 지역에 있는 개발진인지구는 얼마란다? 40%. 이건 도시적 외지역이야. 도시적 외에 있는 개발진인지구는 40%다라는 게 있어. 다시 말하면 원래는 용도지역별 이 검표를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특정 지역에서는 이 검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따로 검표를 적용하자. 그 특정 지역 중에 첫 번째가 뭐다? 취가 뭐죠? 취락지구. 원래 취락지구는 어디다 정하죠?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관농자. 외우셔야 돼.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역상 녹관농자. 그럼 녹지지역은 얼마죠? 2. 관리지역은 얼마죠? 2, 4. 농림지역 2. 자연행보죠? 2. 그러니까 끽해봤자 2, 4, 2. 요렇게밖에 안 되는 게 어디다? 녹관농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얘기야. 여기가 무슨 지역이야? 녹지지역이야. 그런데 여기다 뭘 지겠어? 취락지구라는 걸 지냈어. 그럼 이 취락지구에서는 녹지지역은 검표율 몇 프로? 20%밖에 안 돼. 그래서 검표율 여기는 20% 이하밖에 못 짓는 지역인데 어디서는 취락지역에다 건물을 짓는다면 여기는 검표율 몇 프로까지 짓겠다? 60%까지 짓게끔 해주겠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녹지지역에다 건물 짓지 마시고 녹지지역에서도 뭐로 지정된 지역에다 건물 지으라는 얘기야?
취락지구로 지정된 이 동네에다가 취락지구라는 동네 안에다 제발 좀 건물 좀 지십시오. 그러면 건폐율 20% 짓는 게 아니고 몇 프로씩 해주겠다? 60%까지 해줄게요. 20%를 이렇게 많이 올려줄 테니까 가급적이면 보존되는 지역 아무데나 건물 막 때려져가지고 당치에서 살으면 거기다 똥 싸놓고 거기 오염을 시켜버리니까 안 되겠대. 모여서 살래요 동네에. 그러면 거기는 지원해줄게. 건폐율 20%나 몇 프로까지 해주겠다? 60% 이런 뜻이에요. 그게 특정지구 취락지구는 건폐율 60%. 반면에 개발진인지구는 원래 시골 자연녹지역도 녹지역이 얼마야? 20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아니래. 10% 더 해줄게.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아니 더 해줄게. 30도 아니고 얼마? 40까지 해줄게. 그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원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돼요. 남해안 바닷가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런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다 건물 짓는 건 20% 짓는다? 아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20%가 아니고 몇 프로씩 해줄게? 40%. 자연공원, 설악산 같은 데 보면 저기 호텔 같은 거 짓죠? 그 다음에 왜 물건 팔려고 상점 같은 거 짓잖아. 그럼 그런 거 짓는 건 니들은 몇 프로 해줄게? 60% 자연공원 안에 있는 그런 건물 지켜야 되는. 또 농공단지에다는 몇 프로 준다? 70%. 또 산업단지 안에서 몇 프로? 80%까지 지켜줄게. 별도의 건폐율을 따로 적용한다. 이게 취, 개수, 자농산 6, 4, 4, 6, 7, 8 이거였었거든. 최근에 시험 문제 이게 났었어요. 자, 그런데 용적률도 보자. 용적률은 다시 시행령상 기준이 있었죠? 시행령상 기준 얼마? 시행령상 상, 준, 공, 주, 녹, 관농자 이렇게 썼잖아. 그죠? 이거 외우는 거 생략하고. 그런데 어디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는 또 용적률을 따로 적용하겠대요. 건폐율은 났는데 용적률은 아직 시험 문제 특정 지역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폐율이 나오면 용적률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근데 어렵잖아. 몇 가지? 네 군데. 뭐죠? 개, 수, 자, 농이라고 했고 뭐다? 100, 8, 105. 이걸 줄여서 108, 105 그래. 개수자농. 개수자 부리지 말래. 농담하지 말래. 그게 개수자농이야. 야, 개수작 부리지 마. 그러잖아. 그래서 개수작 농담하지 마. 이 말이야. 개수자농. 개수작 농담하지 마. 개수자농. 뭐란다? 108, 105. 108, 100, 150을 108, 105. 이거거든. 이게 특정 지역에서 용적률은 따로 이렇게 정한다. 이게 개발진인지구. 도시적 외에 지정되는 개발진인지구. 수산자원 보호구역. 아까 자연공원, 농군단지.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이 겹치죠? 몇 가지는? 여기 있는 거 겹쳐. 그래서 특정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따로따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다. 지금 그거예요. 자, 그럼 3종 일반 주거지역 가면 용적률 몇 프로죠? 이거 준주거지역이었죠. 그럼 3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 첫 번째야. 얼마죠? 300부터 내려가. 그러니까 300. 그건 얼마? 300. 그러니까 100% 이상은 몰라도 된다 그래서 상한선만 외우면 되지 얼마 이상은 필요 없어. 얼마 이하라는 상한선만 외워라. 얼마? 300이야. 유통상업적. 어디 있죠? 상업적이잖아. 그럼 상업적 하면 몇 가지죠? 중, 일, 유, 근. 이렇게 해놓고 하죠?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나가니까 유통상업적 1100. 예, 그건 1100. 어떤 얼마래? 900 틀렸네. 땡. 그죠? 그건 유통사업적은 1300, 1100이야. 900은 틀렸죠. 또 중공업적. 공업적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요거 되고 공업적. 공업적 얼마죠? 400부터 내려가. 그게 중공업적이 바로 그 400. 400이야. 저 중공업적은 400. 그건 맞네? 그럼 리얼.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개발진인지구. 바로 그거죠. 요거 도시적 외에 지정된 개발진인지구는 얼마란다? 100이란다. 그건 100 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얼마죠? 100. 자연공원도 100이야. 80이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80이고 자연공원은 100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렸죠. 그럼 결국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옳는 건 몇 번이다?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얼하고 기억, 디귿, 리얼. 정답 3번입니다. 조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해둬라. 최근에 시험 문제가 특정 지역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특정 지역 용적률도 출제할 수 있어. 요약집에 있어 없어? 그게 29, 30, 31페이지에 걸쳐서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46번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1번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무엇보다 준주거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 나오죠? 35페이지. 요약집 35페이지 보셔.
거기 복합용도지구 올해 시험 문제 영순위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은 거야. 새로 신설되고 그날 그 해에 한 번 시험 문제 났어. 그리고 이번에 출제 가능성 영순위.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만 지정할 수 있다? 세 군데만 지정할 수 있다. 어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일주, 일공, 계획.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계획. 수립한다 그랬죠? 그런 데가 복합용도지구하고 그 복합용도지구 면적은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얼마만 할 것? 3분의 1 이하만 지정할 것.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뭘 물어서 문제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하면 뭘 지을 수 있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처럼 지을 수 있는데 근데 준주거지역에서 짓는 거 다 짓습니까? 아니요. 6가지만 빼고 그랬죠? 6가지 뭐죠? 공장 안에서 위험한 동물에게 안마하는 거 관람하다가 뭐였다? 장례 치렀다. 그래서 몇 개? 6개.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안마하는 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네. 그건 안마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그거는 안 된다 그랬지. 규제라고 해놓고 또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준주거에서 허용되는 것처럼 건축하는데 6가지만 빼고요. 그거 빼는 거에 안마 시설수가 들어있다. 제외. 1번은 틀렸고 2번 방제지구에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무슨 구조로 했다? 필리트 구조라면 필리트 부분은 층수에 포함시켜줍니까? 제외시켜버립니까? 제외시키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다. 왜냐하면 층수 제한을 안 받는 거니까 여기 4층이야만 져라. 그럼 그건 한 개 층이 거의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 개 층을 버는 거야. 그만큼 이건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가 아니라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익이다. 그래서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급적이면 결론은 뭐야 그럼? 방제지구에다 건물 지을 때 1층은 가급적 무슨 구조로 지으란 얘기야? 필리트 구조로 지으란 얘기야. 그래야 침수 피해 같은 걸 막을 수 있잖아. 가급적 그렇게 하라고 장려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셨죠? 자, 3번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예, 고도지구의 핵심은 최고 높이를 정하는데 그 높이를 뭐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높이를 정하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면 틀린다 그랬어요. 거기 시험 문제. 그래서 3번은 정답. 4번 자연취락 쪽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 단련주점, 안마시설은 건축할 수 있고 노래연습장은 건축할 수 없다.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 단란주점, 안마시설은 지어도 되고 노래연습장은 안 된다. 뭐가 좀 반대 같지 않아요? 감으로 때려잡아도 야, 이건 뭐 거꾸로 된 것 같다. 맞아요. 거꾸로 됐어요. 몇 페이지? 34페이지에 취락지구하고 나오고 취락지구의 기억의 A, B, C 중에 C번 이종근생 중에 취락지구 안에다 질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가능한 건 뭐는 가능하다? 이종근생 중에 노래 연습장은 돼. 그러니까 저녁에 가족들 모여서 그럼 우리 노래방 가서 한번 한국 좀 뽑고 오자. 그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남편이 어디 가는 거 웬놈은 단란주점 이런 게 가는 건 된다? 안 된다. 근데 일반 음식점은 괜찮을 것 같잖아. 그것도 안 돼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또 안마실수 이런 건 안 되고 뭐는 괜찮다? 노래 연습장은 괜찮다라는 게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의 특성이라는 거. 그 정도는 기억해 두십시오. 5번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뭐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원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뭐로 하죠?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해져 있죠. 따라서 도시군 관리구로 정하는 건 아까 뭐만 있었어? 고도지구만 최고 높이만 도시군으로 정하지 나머지들은 다 뭘 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고 맞는 건 결국 3번밖에 없습니다. 자, 47번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과 관련된 내용에서 틀린 것 1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도의사가 직접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무슨 계획과 관련될 때 광역도시가 관련되면 누가 직접 할 수 있다? 도지사가. 그럼 물어보죠. 반대로 국가계획과 관련 때는 누가 직접 할 수 있죠? 국장이. 그건 어디 나오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42페이지 중간 박스. 42페이지 중간에 박스가 있는 그 박스 속에 있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누가 사업시행자? 관할구의 장들. 누구누구? 특광, 특시특도, 시장군수가 원래 사업시행자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도의사가 하는 경우가 있더라. 국장이 하는 건 국가기획과 관련됐대. 도의사가 하는 건 광역도시가 관련됐대. 근데 이 자들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자들을 지정해서 하는 지정시행자도 있었죠. 그건 민간시행, 공공시행자고 민간시행자를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1번은 도의사가 직접 할 수 있죠. 맞고 2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보다 이 법이 뭐죠? 국토기법령의 규정보다도 공익사법에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까? 아니야. 수용에 관련된 일반법이 무슨 법? 공익사법. 근데 우리 국토법은 특별법으로서 수용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겠어. 그럼 무슨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법인 수용에 관련된 그 공익사법을 적용하지 않냐고. 뭘 적용한다? 국토법에 있는 걸 우선 적용한다. 그럼 국토법에 없는 건 어디 있는 걸 적용하고 이제 나머지는 공익사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국토법이 우선되지 공익사법을 우선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법보다도 공익사법을 우선 적용한다. 땡. 그래서 틀렸죠. 정답이고 3번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익사법에 따른 사업인제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맞죠?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야 고시한 경우야? 고시한 경우야. 시험 문제가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공익사법에 따른 사업인제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해서 틀린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인가가 아니고 실시계획을 고시해야 그때부터 사업인제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어디에 나오죠? 44페이지 지금 설명한 맨 위에 44페이지 맨 위에 준용법률하고 특례규정의 첫 번째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그건 결국 맞는 문장. 4번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을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핵심 단어 인접한 애다. 밑줄 쫙 쳐내야 돼. 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를 말합니까? 그 시설 부지 옆에 있는 땅들을 말합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는 무슨 대상? 수용 대상. 그 옆에 있는 인접한 토지 등은 무슨 대상? 일시 사용 대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 낼 땅은 수용 대상이고 도로 내기 위해서 진입도로 만들거나 재료적 지자로 쓰기 위한 옆에 있는 땅들은 일시 사용 대상. 이게 핵심 단어는 인접한다는 단어에 들어있더라. 그래서 토지들은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예, 맞죠? 5번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러면 이건 경면 변경 같다라는 감이 필링이 와야 되고 그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몇 퍼센트? 10% 미만만 변경한단다. 중대한 변경 같다, 경미한 변경 같다. 경미한 변경 같다라고 힐링이 와야 되고 이것들은 실시계획의 변경을 다시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 거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건 맞을 것이다. 일일이 다 못 외운다 그랬어. 이런 건 그렇게 풀어라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2번만 정답. 자, 48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모여가는 거 매수 청구에 대하여 매수를 거부하거나 지연된 경우. 자, 원래 매수 청구 들어오면 몇 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되죠? 6개월. 매수 여부를, 매수 결정을 알릴 날부터는 몇 년 이내에 매수해야 되고? 2년. 그래서 6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한다. 이랬었죠? 그거 6월이 2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6월에 결정해라고 했더니 뭐가 그래서 매수하지 아니하고로 결정했대. 또는 매수 결정을 알려놓고 몇 년 내에 사기로 했는데 2년 이내에 매수한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나버렸대. 결국은 사준 거야 안 사준 거야? 안 줬으면 그때는 그 대지 안에다 그 해당 부지에다가 무엇을 할 수 있니? 무엇을 할 수 있니? 몇 가지 할 수 있었죠? 3단 120을 할 수 있다. 기억나요? 뭐라고? 3단 120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3단 120은 뭐죠? 3층의 단독주택, 3층의 1종 근린생활시설, 3층의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공작물, 이걸 3단 120이라는 걸 뭐 받고 할 수 있다? 허가 받고 할 수 있다. 근데 이때 2종 근생 중에 안 되는 게 있었죠. 뭔 안 된다? 노래 안 단다는 안 된다. 노래 안 단다.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안 되는 시설들.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그럼 노래 뭐죠? 노래 연습장 안마실수,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라는 거 이렇게 쭉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문제 못 풀어. 요까지야. 자, 그렇다면 이거 몇 페이지죠? 47페이지. 맨 밑에 거 세 개 박스 중에 세 번째 박스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박스 속에 그대로 외워야 돼. 그럼 1번 매수 결정을 안 낸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도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점을 설치할 수 있다. 매수 결정을 알렸죠? 근데 2년 내 사서 안 썼어? 안 했죠? 그러면 일정한 건축물들, 이때 건축물은 단독주택, 1종근생, 2종근생 이거죠? 또 하나 공작물. 그러니까 일정한 세 가지 건축물과 공작물 말이야. 그걸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다. 맞죠? 2번 허가 대상 행위에는 뭐도 있단다? 단독주택으로서 3층에도 포함된다? 예, 된다. 해서가 맞고 3번 일종 근린 생활서 3층에 있는 것도 허가 대상이 된다? 되고 그것도 맞고 그럼 4번 이중 근린 생활서로서 3층에 있는 것도 원래는 허가 대상이지만 뭐는 안 된다? 이제 찾아야죠. 순서 바꿔야 돼. 노래, 안, 단, 다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머리점만 딱 맞춰보니까 맞아 안 맞아? 순서 바뀌어서도 그래도 찾아가봐야 돼. 노래, 안, 단, 다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게 맞고. 그럼 5번은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이거 마지막 거 공작물. 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특지, 특광, 특시, 특도, 시상, 군수는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간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공작물의 철거 등 원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요. 45페이지 맨 밑에 45페이지 맨 밑에 몇 년이 지나도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건 10년 지난 게 아니야. 몇 년 지나서야?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초기야 초기. 2년 지났는데 아직도 2년 지났는데 뭐가 수립되지 않았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났는데 아직 단계별 집도 수립되지 않거나 1단계 포함되지 않았다. 1단계 포함되지 않은 건 앞으로도 몇 년 내는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 3년 내는 도로 낼 계획이 없다. 그게 1단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장 도로 안 낸다는 소리잖아. 근데 안 낸다는 건 낸다는 거야. 만들긴 만들 건데 당장 3년 내는 도로 낼 계획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그 안에다가 일부 뭐 할 수 있어? 개발행위 허가받고 할 수 있다. 그때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 시설이 뭐죠? 45페이지 맨 밑에 박스 속에 세 가지 나오잖아. 가설건축물, 두 번째 공작물, 세 번째 기존 건축물에 개축, 재축, 고쳐짓는 거 그거까지는 뭐 해줄게? 허가내줄게. 그래서 뭐 설치했어? 가설건축물 거기다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가설건축물 설치해놓고 드디어 몇 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나서 뭐 한대? 진짜 도로 낸대. 그럼 3도로 사업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누구 부담으로? 소유자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 설치한 거, 공작물 설치한 거 철거해야 돼? 철거하라고 한다 그랬잖아. 요거는 몇 년 지나서 일이다? 2년 지나서 일이지 10년 지난 지목이 대인 토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2년 지났을 때 개발행위 허가하고 뭐하고 혼동하지 말라? 10년이 지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했을 때 안 사준 거하고 그때 개발행위 허가받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그럼 이때 이거 봐봐. 이거 이 공작물 설치한 거 나중에 실제로 이제 한참 더 지나서 도로 만든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공작물 보상비 줘야 되는 거야. 이때 설치한 건. 이거는 철거할 때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라? 아니야. 이거는 보상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도로 만들면. 따라서 이것들은 허가받고 설치했다가 나중에 만약에 더 지나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때는 이것들은 다 보상 주겠다는 거지 보상비 안 준다는 말은 거의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 차원이 2년 지난 거하고 지금 10년 지난 지목이 대인 토지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걸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그 정답은 5번이 틀렸고 49번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서 발언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그랬네. 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건 몇 페이지? 53페이지. 근데 54페이지야 사실은. 54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 완화 적용. 최근에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 적용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여기서 최근에 시험 문제 잘 나요. 그래서 지구 단위 완화 적용은 잘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업, 도시 지역에 뭐가 적용되고 개발,
진인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정했습니다. 어디다 정했대? 도시적이란 우리 도시적이 어디죠? 주상공로이라는 도시적 안에다 뭐가 정되고 개발 진인지구를 정하고 그 해당 개발 진인지구를 또 뭐로 정했대? 지구 단위계획으로 정했대요. 그럼 맨 밑바탕에 뭐다? 도시적. 그게 뭐가 정됐다? 개발 진인지구. 그걸 뭐로 정했다? 지구 단위계획으로 또 정했대. 그럼 거기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돼? 지구 단위계획. 그 지구 단위계획으로 뭘 완화시켜준대? 건축물 높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답니다. 그럼 지구 단위로 최대 얼마나 완화할까? 120%, 1.2배, 120%라고 써있죠. 책에 써있어, 안 써있어? 예, 도시적의 완화 정도 박스에 동그라미 1번에 친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 지구 단위계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까지? 100%까지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죠? 맞는 문장. 그럼 몇 %? 100%. 그럼 1번은 120, 2번은 100. 그럼 120, 100 들어가는 거 몇 개 있어? 4번밖에 없어요. 거기서 벌써 끝났어. 뭐 나머지 볼 것도 없어. 그죠? 사실은 문제 이렇게 내면 싸가지, 이거 싸가지 있는 문제야. 그죠? 싸가지 없는 문제 뭐죠?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고, 맨 마지막 건 틀리게 하나. 그러면 세 개는 다 맞는데, 그죠? 그러면 몇 개, 한참 맞는 게 몇 개씩 있어. 그때는 이제 부르기 힘들어. 근데 이와 같이 친절하게 기억, 니은에서 정답이 딱 튀어나오면 얼마나 마음에 들어. 그죠? 이런 건 싸가지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기억, 니은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120, 100. 그럼 3번 디귿은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지구 단위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 진행지역에 정되는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150%.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200% 이내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건 200이라는 거죠. 그럼 디귿은 200. 리을은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계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무슨 말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거야? 지정 안 돼 있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은 지정해 놓은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3년 이내에 뭘 수립해야 돼? 지구단위를 수립하잖아. 근데 주민들이 위반을 제한해서 지구단위 수립됐죠? 그래 놓고 그로부터 몇 년? 5년이 된 날까지 뭐가 없었어? 그 사업에 착수하자면 주민들이 위반을 제한해서 뭐 해달라고 했잖아. 국어, 사업이나 공사에 인허가 등을 받고 착수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5년이 된 날, 뭐가 날아간다? 그 주민들이 위반을 제한해서 만든 그 지구단위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그 말이야. 따라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에 관한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몇 년? 5년 내에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공원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4번. 자, 50번. 개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국토위계 및 유경하는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문제죠? 1번이 된 의도가 뭐죠, 이거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 허가 대상 맞아요? 이거는 어디에 뭐와 관련된 거죠? 원래 법조문이 이렇게 안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책에 보실래요? 여러분들 책 56페이지 맨 위에 허가 대상 개발행위 원칙 해놓고 박스 들어가기 바로 전에 뭐로 됐어? 다음에 행위를 하려는 자는 뭔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놓고 다만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만 법조문에 돼 있어.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친절하게 괄호 속에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그럼 정비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중으로서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그걸 쓰는 거야. 개발행위 중에 첫 번째들은 건축물의 건축을 쓰는 거죠. 결국 정비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란 뜻이야. 이거는 허가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걸 그냥 정비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라고 이렇게 써버렸잖아.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래놓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3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열거하고 있어야 된다. 그 문제를 응용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이걸 다시 원상복구시키면 무슨 뜻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이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그걸 다시 이렇게 사례로다가 구체적으로 묶어놓은 거다. 그래서 1번은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습니다.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2번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몇 퍼센트? 5%에서 뭐 하는 것만? 축소, 줄이는 것만. 이거는 뭐 필요 없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받는 게 아니고 특강, 특시특도 시장소에게 뭐만 하면 된다? 통지만 하면 된다. 어디 나오죠? 57페이지 맨 위에 박스 속에서 동그라미 2번. 그 동그라미 2번에 들어있어. 그것도 잘 외우라 그랬죠? 3번, 그러니까 2번은 정답.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항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건 어디 나오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허가받으란 말 있어 없어? 없어요. 어디 봤더니 57페이지 가운데 박스 속에 허가 불필요로 개발행위 해놓고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들어있어야 돼. 근데 법조문에 있는 걸 다 써놓으면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다음 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넘어가. 뒤지기 많아. 일일이 외운다 못 외운다? 못 외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려고?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직접 지들이 사업을 시행한대요. 그거 허가 받아 안 받아?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가 하는데 무슨 허가 받아? 공익상 목적이라는데 더더군다나 이런 건 아마 허가받지 아니할 거야 라고 무슨 실력? 통밥 실력으로 푸는 거지. 암기해서 푸는 거 아니다. 또 4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하는 무슨죠?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또 하나 자연녹지역을 뭐라 부른다? 유보용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몇 페이지? 58페이지 가운데 위에 박스 하나 있잖아. 가운데 바로 있는 거. 그래서 시가와 용도지역, 유보용도지역, 보전용도지역으로 다시 이걸 나누는데 그중에 이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유보용도지역이라고 한단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4번은 보전용도지역에서 틀렸고. 자, 5번 토속 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특강, 특시특도 시장구석에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우리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몇 가지가 있었죠? 6가지. 첫째, 뭐 있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마지막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해가지고 건공, 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는 무슨 대상? 허가 대상. 그런데 허가받고 개발행위가 다 끝났어. 그 중에 몇 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이다? 4가지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가 끝나면 뭐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고요. 뭐는 안 받는다?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건 준공검사 안 받는다. 이걸 했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뭘 냈어요? 문제 못 냈어? 예, 토속의 채취잖아. 그럼 몇 번째 거야? 4번째 거잖아. 그럼 토속 채취는 준공검사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건 토속 채취는 준공검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요. 그건 4번째니까 받아야 한다. 그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만 맞는 거. 자, 5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에 의해 지정한다. 맞아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려고 건물을 크게 져라 작게 져라? 작게 져라 하는 지역이니까 강화지 완화가 아니죠.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명칭,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범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이 3가지는 뭘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어디 나오죠? 여러분들 책 66페이지 맨 위에 나와요. 66페이지 맨 위에 하면 원래 도시계획의 심의, 지정고시, 심고 지정 절차는 딱 2단계예요. 심의, 고시라는 2단계인데 그 중에 심의 거칠 때 몇 가지 심의 거친다? 3가지. 지금 열거되어 있는 거. 그거는 무슨 상이다?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몇 번째 났어? 29회 때 시험 문제 났고 30회 때도 났었고 32회 때도 시험 문제 났던 거야. 그래서 절차가 뭐다? 심고.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심고. 그 2가지 절차 서로 다르니까 조심해서 기억하라고 수십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심고. 그때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죠? 그 다음 3번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뭐한 지역? 무슨 지역을 개발 밀도로 정했죠? 기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했어? 아니라고 그랬어. 곤란한 지역이라고 했지. 언제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그랬지.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까짓거 도로 만들면 돼. 여기 있는 건물도 이 빌딩 부시면 돼. 이거 빌딩 얼마밖에 안 가? 100억밖에 안 가. 까짓거 100억짜리들 쭉 해서 한 수십 개 그냥 부셔버려. 그래봤자 수천억밖에 더 들어가?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수천억이라는 돈만 있으면 도로 넓힐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곤란하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반 설치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런다? 곤란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제발 좀 용어 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기반 설치가 가능한 지역하고 문제 냈으니까 또 이제 틀렸다고 하니까 뭐래? 가능해 반대말 불가능. 나 돌아버린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가능이 아니라 곤란하다라고 해야 되지. 불가능한 말씀을 틀려버려요. 불가능 아니야. 가능해. 뭐만 있으면 돼. 예산만 확보하면 돼. 만들면 돼. 근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곤란하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4번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력을 몇 퍼센트? 20% 이상 초과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죠? 어떻게 온다? 도이미, 이수초, 이하초, 이학 2초, 이학 3초가 아니라 이학 2초, 20% 이상 있었죠? 그거 했었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도 틀렸어. 옳은 거 5번밖에 없네. 개발밀도 관리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뭐만? 용적률 최대한도의 몇 퍼센트? 50%에서 뭐한다? 강화 적용한다.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가 몇 개야? 3개예요. 첫째는 용적률, 두 번째는 50%, 세 번째는 강화. 그 세 단어 중에 뭘 바꿔낼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3개 단어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옳은 건 5번. 자, 마지막 52번.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에 관한 내용을 써 옳은 것. 1번.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아니야.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라 라고 됐어요. 어디 나오죠? 여러분들 맨 마지막 72페이지야. 그래서 72페이지는 표시가 없는데 72페이지 맨 밑에 5번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하고 나오죠? 거기 나와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라고 해야 된다. 자, 2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자는 특강,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허가받는다? 그냥 출입할 수 있다. 그냥 출입할 수 있다. 그건 71페이지 중간 밑에 그냥 나오죠? 71페이지 중간 밑에. 세 번째, 그러니까 2번이 정답. 3번 출입하려는 날에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되죠. 통지할 것. 며칠 전까지? 출입은 7일 전까지.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는 3일 전까지. 혼동하지 마. 출입은 며칠 전까지 알려야 돼? 7일 전까지.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는 7일 전까지 알아? 그건 3일 전까지다. 그 7일, 3일을 거꾸로 쓰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일이 아니라 7일, 출입이니까. 4번 일출 후나 일몰 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야간에 출입할 때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라 이 말이죠? 같다는 거야. 야간 출입, 점유자 승낙 이 말이야. 근데 이거 야간 맞아요? 일출 후, 일몰 전 이게 야간이야? 주간이지?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일출 전, 일몰 후라고 써야 돼요. 주간하고 읽어놓고도 이게 주간을 말하는지 야간을 말하는지 뭐 애호는 뭐해? 문제 풀면서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죠? 일출 전 일몰 후 잘 보여야 돼. 어떤 게 먼저인지 아셨죠? 아 일출 후가 뭐고 일몰 전이 뭔지도 모르면 초등학교도 안 된다 이거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틀리는 거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날에 며칠 전까지? 이건 3일 전까지 소유자나 장애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련에게 알려라. 그래서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은 3일 전까지 통치. 아셨죠? 자, 거기까지 끝났다. 이제 도시개발법 쉬었다 들어갑니다.